2023년 12월 6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리가정이 겨울인생입니다. 자, 아침에 눈을 뜨면 진짜 겨울이구나를 실감하는 일상입니다. 그래도 독자님들의 건강만큼은 겨울 정도야 가볍게 이겨낼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주말 저녁에 마감되는 승무패 71회차 가운데서 라리가 16라운드의 소소한 이야기들로 꾸려보겠습니다. 71회차는 프리미어리그 16라운드 7게임 하고요. 라리가 16라운드 7게임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는 주중에 15라운드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15라운드가 종료되고 난 다음 각 팀들의 현재 상황들이 노출이 되면 다시 정리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자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경기는요. 승무패 71회차 11번, 13번, 14번 대상 경기로 편성된 라리가 16라운드 3경기입니다. 얼핏 보면 71회차에 편성된 라리가 7경기는 모두 어느 팀의 승리도 장담할 수 없는 박빙의 경기로 전망되지만 한 경기 한 경기씩 겨울 인생의 라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예상 결과의 범위를 좁혀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플래티넘 회원님들께 전해드릴 71회차 대상 경기는요. 1번 경기하고 5번 경기, 7번, 8번에 배정된 라리가 4경기입니다. 내일 빠른 오후 시간에 멤버십 전용 채널을 통해서 방송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누르시는 동안 겨울인생은 14번 경기가 펼쳐지는 에스타디오 올림픽 루이스 컴파니스로 먼저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4번 경기부터 뒤집어서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4번 경기는 라리가 리더보드 꼭대기에서 챔피언 타이틀을 손에 쥐기 위한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바르셀로나와 지로나의 매치업입니다. 지로나는 금요일 새벽 오리후엘라로 코파델레이 원정을 다녀오고 나서 바르셀로나로 다시 떠나게 됩니다. 세군다 페데렉션에 소속된 오리후엘라는 지로나와 거리상으로는 그렇게 멀지는 않지만 오리후엘라 산맥 바로 밑에 있는 도시를 연고로 하는 팀이고 평균 고도가 36m나 되기 때문에 원정 경기의 그라운드를 밟지 않더라도 오리후엘라 원정을 다녀오는 것만으로도 컨디션 밸런스가 무너질 수도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19-20 시즌에 코파델레이에서 비아레알이 오리후엘라 원정을 가서 연장 끝에 2대1로 승리를 거두었을 만큼 리그의 레벨 차이를 떠나서 지로나에게 득이 되는 코파 원정은 아닙니다. 그냥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바르셀로나 원정을 떠나도 승점을 따내기가 요원한 지로나가 물론 백업들에게 기회를 주는 코파델레이 원정이겠지만 11명 모두를 로테를 돌릴 만큼의 풍부한 스쿼드를 보유하고 있는 지로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빡칠 만한 일정들까지 겹친 지로나가 모처럼 만에 꿀맛 같은 일주일간의 휴식일을 보낸 바르셀로나 A 라인업을 상대로 라리가의 동화를 이어가기엔 역부족으로 사료되는 주말입니다. 역동적이다 못해 저돌적이고 상대 중원이 조금이라도 방심하는 순간 순식간에 일어나는 지로나의 골메이드 패턴이 경이롭고 이채롭긴 하지만 지난 12라운드 오사수나 원정부터 매경기 실점 기록을 경신해가고 있는 지로나입니다. 지로나의 불안불안한 삼선호의 아이들이 쥐고 있는 폭탄은 다가오는 주말 에스타디오 올림픽 루이스 컴파니스에서 제대로 한번 터질 것으로 전망을 해봅니다. 무엇보다 이반 마틴과 알렉스 가르시아, 앙겔 에레라로 이어지는 무적 같았던 지로나의 미들라인에서 에레라가 먼저 허벅지 부상으로 덜어누웠습니다. 만약에 이반 마틴이나 14번 가르시아 중에서 또 하나가 쓰러져 나간다면 스리톱 사비오와 도우비크 그리고 치간코프는 머지않아 각자 도생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릴지도 모르는 불안한 기온의 지로나입니다. 지로나의 이 출중한 기량을 뽐내고 있는 포워드들은 마흔을 바라보는 스투아니가 팀의 세간살이를 도맡아야 하는 불편한 지로나가 도래되기 전에 이타적인 플레이로 자신들의 득점보다 조금만 도움에 주력한다면 빅4를 제외하고는 어느 팀도 건드릴 수 없는 막강한 스리톱이 건재한 지로나로 거듭나리라 예상을 해보는 겨울인생입니다. 16라운드가 지로나에겐 거침없이 그리고 쉼없이 달려온 라리가 23-24 시즌 레이스에서 한 템포 쉬어가면서 충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4번 경기의 겨울인생의 선택은 홈팀 바르셀로나의 단통 승리 구간을 담아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13번 경기입니다. 한 경기 차로 리그 16위와 리그 14위에 나란히 서 있는 카디즈와 오사수나의 매치업입니다. 카디즈의 경기 일정이 월드컵의 토너먼트급입니다. 5일 새벽, 그리고 8일 새벽, 그리고 11일 새벽, 메디컬 회복 주수인 72시간도 제한되는
월드컵 16강, 8강, 4강 토너먼트 일정이라고 해도 될 정도입니다. 유럽컵이 일상인 팀들이 들으면 뭘 그 정도 가지고 엄살이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스쿼드의 퀄리티가 두텁지 못한 팀들에겐 A 옵션들의 체력적인 핸디캡을 벤치에서 헬핑핸드를 적극적으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일 새벽 아방카발라이도스 원정에서 중앙 센터백 차스트가 다이렉터 퇴장으로 오사수나전 출전이 불발되면서 빡빡한 일정 속에서 귀한 교체 자원을 또 하나 멀리 보냈습니다. 장기 부재 중인 루이스 에르난데스도 페데리코 산의 에메트리오도 무릎 부상에서 훌훌 털고 일어나서 풍전등화 같은 팀에 합류하고 개발이라도 필요한 소속팀의 일정에 보탬이 되어 줘야 합니다. 그나마 노쇠화된 공격진에 네그레도와 과르디올라를 망각하게 해주는 막시밀리아노 고메즈와 크리스토퍼 라모스의 젊은 피들의 활약은 카디지의 다음 시즌이 라리가2가 아님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투톱의 나머지 한 조각인 로저가 레반테 시절 원더골을 수시로 박아대던 기량을 절반만큼만 회복해 준다면 카디지의 포워드라인은 곤잘레스 감독을 흡족하게 해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 3선도 좌우 양측보다 알카라즈와 은바예가 지키는 중앙 라인이 강한 카디즈입니다. 홈 애드밴티지를 덩이었고 선전을 하리라는 예상은 해봅니다. 하지만 딱 여기까지입니다. 하필이면 상대가 집 밖으로만 나가면 환장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오삼순 여사입니다. 빌바오와 소시에다드의 그 위용에 눌려서 안방에서의 케미에 좀처럼 재미를 붙이지 못하는 오사수나는 시즌 4승 중에 3승이 발렌시아 셀타비고 알라베스 원정에서 수확한 승리입니다. 지난 시즌 바스크의 큰형님 빌바오를 제치고 유로파 티켓과 더불어서 바스크 2인자로 올라섰던 오사수나는 이제 유로파도 코파델레이도 탈락한 상태라 카디즈가 주중 2경기를 치르는 동안 회복 훈련도 하고 아라사테 감독과 함께 다양한 포메이션들을 새롭게 접목시켜보는 중입니다. 상대 진영에서 수비로 전환하면서까지 유지하는 압박이나 전환에서 정비까지 이루어지는 속도, 빌드업을 할 때 공간을 선점하는 능력까지 수년 전보다 놀라울 정도로 개선된 느낌이 드는 오사수나이고 아라사테가 오여사들에게 입히고 있는 새로운 전술들에서 여전히 남은 시즌에 희망을 엿볼 수 있는 오사수나입니다. 오사수나에서 세 번째 시즌을 보내고 있는 크로아티아 국대 부디미르는 변함없는 결정력을 뿜어내고 있고 또 비아레알에서 루벤 페냐와 함께 넘어와서 2시즌째를 소화하고 있는 모이 고메즈의 퍼포먼스는 오사수나에서 만개 중입니다. 터줏대감 아빌라와 몽카yor라가 공격을 전개하는 오른쪽 라인의 폼이 급작스럽게 다운되어 있는 부분만 제외한다면 루카스 토로와 오로즈가 수승하는 중원도 중상위권을 노리는 팀으로서는 만족스러운 기량을 유지해주고 있는 오사수나입니다. 지난 시즌에 단 한 번도 원정에서 2연패조차 없다가 리그 막판이었던 33라운드, 35, 37라운드에서 바르샤 꼬마 헤타페에게 원정 3연패를 기록한 게 전부였던 오사수나가 현재는 레알 마드리드, 레알 베티스, 비아레알에게 원정 3연패를 달리고 있는 중이라 원정 4연패만큼은 적극적으로 방어를 할 아라사테 감독의 간절한 포메이션이 엿보이기도 하고 카디즈가 금요일 새벽 세군다 디비시온 B에 소속된 아란디나의 에스타디오 엘 몬테시오까지 원정을 다녀오는 코파델레이 일정까지 감안해서 13번 경기를 예상해 보았습니다. 13번 경기의 겨울 인생의 선택은 홈 카디즈의 단통 패배 구간을 공략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71회차 승무패 11번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리그 꼴찌 앞잡이 그라나다와 리그 5위인 아틀레틱 빌바오의 매치업입니다. 그라나다만 보면 불쌍한 말라가가 생각이 납니다. 말라가가 올라가지 않고 라리가에서 함께 생존했다면 재미로만 본다면 월클인 미니 안탈루시아 더비도 볼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어찌됐든 이 경기는 71회차 승무패 라리가 대상 경기들 가운데선 가장 흥미롭고 겨울 인생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정배당과 역배당이 일직선상에 놓인 가장 다이나믹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그러면 하브리그의 수많은 강등과 승격의 역사 속에서도 유로파 진출에 감동까지 선사했던 그라나다와 단 한 번도 강등의 역사가 없는 라리가의 유일한 팀 아틀레틱 빌바오의 경기가 펼쳐질 에스타디오 누에버로스 카르메네스로 가보겠습니다. 열광적인 홈팬들의 퀄리티만큼은 누캄프도 울고 가는 누에버로스 카르메네스인 만큼 주심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한 홈콜들은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요. 한마디로 주심도 부심도 VAR 판독실에서도 홀릭이 될 만한 분위기죠.
빌바오가 눈에 띌 만큼의 경기력으로 압도하지 않는 이상 경기의 흐름은 박빙의 양상 같은 착시 현상을 느끼시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승부로 고개 숙여 돌아갔던 바르셀로나나 레알 베티스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빌바오라는 생각이 들고요. 누에보로스 카르메네스 분위기에 정신줄을 놓는 순간 빌바오는 빌바보가 될 수도 있는 경기입니다. 코파델레이는 일찌감치 탈락해주고 라리가 잔류에만 올인하고 있는 그라나다인 반면 금요일 새벽 코파 원정을 다녀와야 하는 빌바오로서는 힘으로 제압할 수 있었던 지로나 원정보다 진심으로 축구를 사랑하고 즐기는 그라나다 같은 유형의 팀이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는 겨울 인생입니다. 프리미어 리그의 동네북으로 전락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처럼 경기력이나 부상자나 전술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나 분석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매치업으로 전망이 됩니다. 원정팀 빌바오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관중석에서 울려 퍼지는 그라나다 투 에레스미 알레그리아 이 응원가가 재창되기 전에 그라나다의 의욕 자체를 꺾어버리는 선제골, 기왕이면 원더골이면 더욱 좋겠죠. 그 원더골을 니코 윌리엄스나 이나키 윌리엄스의 현란한 측면 침투에서 메이드 시킬 수만 있다면 경기의 결과는 손쉽게 가져올 수 있으리라 봅니다. 바르셀로나보다는 앞선 피지컬로 그라나다 문전을 옥죄는 빌바오가 예상되지만 흐름만 타면 11명의 메시가 뛰는 듯한 그라나다의 선전을 무작정 배제할 수만은 없어 보입니다. 정말 재밌겠지만 정말 예측이 어려운 경기 11번 경기의 겨울인생의 선택은 홈 그라나다의 승리와 원정 빌바오의 승리를 동시에 방어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픽은 겨울인생의 3경기의 선택 구간이고요. 프리미어리그 7경기는 주중 15라운드 일정이 끝나는 즉시 시청자님들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라리가의 남은 4경기는 내일 빠른 오후에 플래티넘 멤버십 회원님들의 전용 채널을 통해 방송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뒤집어서 풀어본 승무패 71회차 11번, 13번, 14번 경기에 겨울인생의 라리가 이야기 채널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수요일이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겨울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